바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스태피 혁신성장 대토론회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 내외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진행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략기획단장 홍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 토론회는 전문가 4분의 발표, 그리고 패널 토론, 그리고 학술지 창간 기념 행사로 구성이 됩니다. 발표와 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의제인 혁신성장 정책에 대한 진단과 추진 방안을 논의합니다. 더불어 본 행사는 스태피 과학기술정책 학술지 창간 기념식을 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래 저희가 본 행사에서 축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저희 원장님이 발표와 토론 시간을 더 확보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로 간략하게 청중분들께 주요 참석자들의 인사를 올리고 시작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가 주요 참석자분들 호명을 해드리면 일어나셔서 청중분들을 향해 간단하게 인사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황희 원장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하태정 부원장님, 중소기업연구원 홍운선 실장님, 잠시 후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영락 박사님,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이정동 교수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이찬구 원장님, 네, 그리고 오늘 패널 토론으로 와주시기로 했던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국장님을 대신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장으로서 배석희 과장님께서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발표 세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하태정 부원장님입니다. 주제는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 및 재현입니다. 하태정 부원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스태피의 하태정입니다. 2018년 우리 사회 최대 화두 중에 하나가 혁신성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약 15분 정도 시간 동안 혁신성장의 추진 현황 그리고 진단과 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혁신성장의 추진 배경 그리고 개념, 현황 그리고 진단과 재현 이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IMF 이전에는 연평균 8에서 9% 정도 이 정도를 보이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5% 그리고 최근에는 2010년대에 들어서는 3% 내외까지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지난해까지 전년 동월 대비 약 20만에서 30만 명 정도 취업자 수가 증가하던 것이 금년 상반기에는 10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3분기에는 일명 고용 쇼크라고 하는 1만 명 이하까지 이렇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난 11월 달에는 다행히 16만 정도로 이제 다시 반등이 있어가지고 이 수치가 이게 긍정적인 그런 것인지 일시적인 그런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보자 하는 것이 정부 측의 입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 경제는 어떤 성장 정책 그리고 고용 부진 이런 문제들의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한국 경제 어떻게 보면 차세대 주역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살펴보면 왼쪽 그림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면 시장 가치 1조 원 이상 되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들로 정의가 되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 뭐 영국에 비해서도 그 숫자가 굉장히 저조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라든가 투자, 그리고 시장 경쟁 이런 것을 통해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투자 상위 100개 스타트업 기업 중에 한국 기업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어떤 우리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상당히 좀 현재 상황이 좀 우려스럽고 돌파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배경 하에서 정부는 혁신성장 정책을 공급 측면에 있어서 혁신성장 측면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혁신성장의 개념은 현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1998년 IMF 구제금융 이후에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에서는 지식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 사회를 지향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녹색성장,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혁신성장을 추구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뭐 녹색성장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추진 과정에서 비록 녹색성장이 토건 위주로 추진된 측면이 강하긴 하지만 원래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지속 가능한 성장, 이것을 위해서 녹색 성장을 추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혁신 성장은 과거에 이런 혁신 성장 개념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 이 두 가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현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대표적인 사업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작년 11월에 기획재정부가 범부처 혁신성장회의를 통해서 발표한 8대 분야입니다. 초연결지능화 스마트 공장을 비롯한 8대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겠다 이런 전략이고요. 그리고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심에서 결정한 혁신성장 견인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대응 13대 혁신성장 동력, 이 두 가지 큰 범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면 기재부 중심하고 과기부 중심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기재부 쪽에서는 상당 부분 이제 산업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과기부 쪽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 중심의 그런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8대와 13대 보시면은 한 세 가지 드론이라든가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시티 이런 부분에서는 공통적인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달에 발표한 혁신성장 투자 방향에 있어서는 약 30조 정도의 투자를 기획재정부에서 향후 5년 동안 집중해서 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인데 여기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8대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3대 그 플랫폼 경제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AI, 수소 경제. 그래서 민간 부분이 할 부분과 정부가 집중해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을 구분해서 플랫폼에 해당되는 부분에 약 10조 원 정도를 집중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8대 분야 포함을 이 8대 분야, 플랫폼 분야 합쳐서 30조 정도를 집중 투자하겠다. 향후 5년 동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추진 중인 혁신 정책을 과연 이대로 가면은 큰 문제는 없는가, 이 부분에서 한번 좀 진단을 해보고 저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나름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정책적인 보완적인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 혁신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 정부는 4대 혁신 분야를 선정을 해서 과학기술, 산업, 그리고 사회제도, 그리고 사람, 이 네 가지 분야의 혁신을 통해서 혁신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의 정책의 현황이라든가 한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보완적인 그런 정책 제언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과학기술 혁신체제입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참여정부 때 NIS 1.0을 제시를 했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국민이라는 축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삶의 질, 이 부분이 과거의 NIS 1.0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축으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관에서 봤을 때는 공공과 민간 부분의 협력 체제가 여전히 취약한 그런 측면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하고 서로 간에 역할이 분담되고 협력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연구개발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 공공 부분의 그 R&D 바우처 제도, 이것이 연구개발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쪽으로 의도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 부분 R&D 성과의 사업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그 저해 요인으로서 기술료 수입, 이 부분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2000년대 들어서 코리안 R&D 패러독스, R&D 투자량은 늘어나고 있고 양적인 성과도 늘어나고 있지만 질적인 그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정체되어 있는 이런 R&D 패러독스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공공과 민간 부분의 공정 경쟁과 협력 체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R&D 바우처제를 현재는 공공연구기관에만 R&D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민간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혁신 선순환을 저해하는 기술료, 정부 납부 기술료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든가 수정 보완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는 중요하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적 연구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평가 시스템, 현재 NST를 중심으로 해서 프라이드 시스템, 프라이드란 말은 사실 이 R과 D 앞에 P하고 I를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연구 부분에 있어서는 가치 있는 기초 연구를 하고, 그리고 개발 연구에 있어서는 혁신적인 그런 개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인바이러먼트를 구축하자, 이런 NST 그런 새로운 시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것은 수년 전부터 나왔지만 그것은 우리가 정책으로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하지만 실제 실행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평가 제도와 그리고 이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분들도 참석해 계시는데, 연구사업 관리 주체하고 그다음에 그 연구자, 이게 평가가 같이 연동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연구사업이 만약에 실패가 되면은 그러면 관리기관이라든가 해당 관련 부처의 공무원까지도 성과평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공률이 99% 이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심지어 그 서로 간에 5월 동주라는 이런 상황에서 같은 배를 타면은 서로 협력해서 가는 판인데, 이건 뭐 같이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성공할 수 있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만 기획해서 추진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산업 및 서비스 산업 성장 동력 정책입니다.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은 참여정부 때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 그리고 MB 정부 때 3대 분야 17대 신성장 동력,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19대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현 정부에서 8대 선도 핵심 선도 사업과 그리고 13대 그 혁신 성장 동력, 이 숫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사실 명칭만 바꿨을 뿐이지 내용은 고만고만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계속 바뀝니다. 이 성장 동력 아이템들이 계속 바뀝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가 R&D를 했을 때 그 성과 과실을 얻는 데는 최소한 빠르면은 개발 연구 같은 경우 5년, 그리고 기초 연구 같은 경우는 17년에서 25년까지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정권 바뀔 때마다 5년 주기로 이 레퍼토리가 달라지면서 심었던 나무를 뽑고 다른 나무를 심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민간 투자라든가 정부 R&D 투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제안하는 것은 성장 동력 정책 패러다임을 이제는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가 모든 분야를 하려고 하는 대신에
정부는 플랫폼 기술이라든가 인프라,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비즈니스 모델은 민간 부분이 할 수 있도록 서로 역할을 분담을 하자. 그리고 그 정부에서도 사실 이런 쪽에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재부에서 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랫폼 경제, 3대 플랫폼 경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접근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혁을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확대 시행할 필요도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비스 R&D의 그 전략성 강화 차원에서 지금 6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 산업 발전법 등의 법제도 정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공조달 연계형 서비스 R&D와 제조 지원 서비스라든가 스마트 관련 고부가 서비스를 연동시켜서 추진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 생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혁신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체가 스타트업입니다. 창업이죠. 근데 과거 정부에 비해서 현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술 혁신형 창업에 대해서 강조를 두고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게 공공부문 주도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창업이라는 것은 민간 부분이 하는 건데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어떤 제도라든가 그리고 기업 문화, 국민 정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리스크 테이킹을 통해 가지고 민간 부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R&D 오늘 중기부에서도 와 계시는데 현 정부에서 5년 동안 현재 2018년 중기 R&D 예산이 9천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1조 8천억까지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예타제도, 일모령 사업들이라는 예타제도 중기부에서의 4가지 예타제도를 추진했었는데 그중에 3개 사업들이 드롭이 돼가지고 오히려 2019년 중기 R&D 예산이 8천억 떨어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류하는 중기 기술혁신 전략 이런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업과 관련해서는 창업의 질,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 중심의 지금 팁스라는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 이노베이터 프로그램 포 스타트업이라는 팁스라는 이 프로그램 그래서 창업 지원 바우처 엔젤 투자사의 투자 보육, 멘토링 이런 부분들을 패키징형으로 지원하는 이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기술 기반 창업 지원과 창업 제도전 R&D 우리나라에서 한번 창업에 실패하면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 부분을 다시 어떻게 보면 패자부활하는 그런 형태의 창업 제도전 R&D 프로그램들도 좀 더 강화하고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중소기업 대상 정부 R&D 사업에 대한 어떤 마스터 플랜 그리고 기업 성장 사다리 지원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는 내년도에 중기 R&D 정책의 큰 기조를 기존의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 정책으로 전환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성장 사다리 지원 이런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R&D 프로그램들도 대폭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역 R&D 사업 같은 경우는 예타를 면제하는 이런 혁신적인 접근도 필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융자나 조세 등의 그 기업 R&D 간접 지원을 통해서 좀비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민간 부분 R&D를 구축하는 이런 의도하지 않는 효과들을 좀 관리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인재 양성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업기술 인력 양성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산업이 필요로 하는 그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인력 정책 이런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정책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체제라든가 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경제란 부분,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문 프리랜서와 같은 비자발적 정규직, 임시직들의 역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관련 인재 정책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 정책을 이제 인재 중심 정책으로 기술 중심 정책에서 결국은 사람이 모든 혁신 성장에 가장 기저 있는 핵심적인 그런
동인이기 때문에 인재 중심의 정책으로 과학기술 정책이라든가 국가연구개발 체제가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 기경제에 대비한 고용 플랫폼 이 부분, 그래서 근로시간이라든가 임금 체계 등의 탄력성을 높인 일자리 중심이 아니라 일거리 중심의 그런 고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부가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단기성 과제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법제도 정비 이런 것을 통해서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그런 중장기적 과제를 앞서 말씀드린 정책 제언에 여러 가지 포함된 그 대안들을 정리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